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오셨다는 올해 61세 된 김순희님의 사연입니다. 투명인간. 저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전제품이었죠.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버튼을 누르지 않지만 말만 하면 알아서 작동하는 기계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데는 저희 집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원업주부셨죠. 오빠 하나, 그리고 남동생 하나. 그렇게 셋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셨어요. 아버지 뒷바라지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 삼남매 키우시고 집안일 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시던 분이었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식들 챙기는 게 엄마의 일이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때는 여자도 취직하는 게 좀 드문 시절이었는데 운 좋게 은행 창구 직원이 됐어요. 5년 동안 일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죠. 월급 타면 집에 반 드리고 나머지로 옷도 사고 저축도 했어요. 결혼 자금 모으려고요. 23살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어요. 이름은 이재훈,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봤을 때 남편은 친절했어요. 커피도 사주고 말도 잘 걸어주고 몇 번 만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선을 봐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아이도 낳고 살다 보면 잘 산다고들 해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는 결혼식 작게 올렸고 신혼집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살았어요. 신혼 초에는 좋았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도 갔고요. 저는 신혼 3개월 정도에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도 일 그만두고 편하게 집안일 하라고 했고 저도 저희 엄마를 생각하며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되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제 일이 됐죠. 결혼 1년 만에 큰아들을 임신했고 무탈하게 아들 민준이를 낳았어요. 작고 예쁜 생명이 제 품에 안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청 예뻤거든요. 밤에 우는 아이 달래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육아는 정말 힘들어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남편 아침과 집안일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했어요. 육아와 살림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둘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금슬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되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나서야 밀린 빨래와 설거지들을 할 수 있었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인상을 찡그리더니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매일 갈리는데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좀 낫잖아. 그때는 그 말이 맞는 말 같았어요.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었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도 내조자라는 게 아내 덕목이다라고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제 몸 갈아가며 10년이 흘렀어요. 제 나이 33살 막내 아들 민성이를 가졌고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큰아들은 초등학생, 딸은 유치원생, 막내는 갓난아기.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아침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 먹을 거, 아이들 먹을 거 따로따로 준비했죠. 남편은 국이 있어야 하고 큰아들은 김치를 안 먹고 딸은 계란 프라이만 먹고 막내는 죽을 먹었어요. 심지어 먹는 시간도 제각각이라 매일 3번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가족들이 왔어요. 남편이 먼저 먹고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이 깨워서 밥을 먹였습니다. 엄마, 국이 좀 짠 것 같아. 엄마 다른 반찬 없어. 아들과 딸은 매번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죠. 매번 다른 요리와 반찬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그 누구도 제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익숙해졌어요. 기대하지 않게 됐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었죠. 혼자 먹는 점심은 늘 대충 먹었습니다. 밥에 김치 또는 라면. 제대로 차려 먹는 게 귀찮았거든요. 오후에는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과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요. 엄마, 오늘 반찬 별로야. 밥 안 먹을래. 엄마, 어제 먹은 거랑 똑같잖아. 이거 맛없는데. 다른 거 없어? 매일 듣는 소리였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 요리가 맛이 없어? 난 괜찮은데 애들한테는 안 맞나 보지. 좀 더 신경 써봐. 매일 몇 시간씩 부엌에서 요리하는데 왠지 기분이 그랬습니다. 주말은 남편과 아이들이 다 집에 있으니 더 바빴어요. 엄마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엄마, 내 운동복 어디 있어? 엄마, 리모컨 어디 갔어? 여보, 내 양말 좀 찾아줘. 저는 리모컨도 찾아주고 양말도 찾아주고 간식도 차려주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명절이 되면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댁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시누이는 늦게 오고 남편은 TV 보고 시동생은 술 마시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며 상 차리면 다들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한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전 항상 죄송하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엔 차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일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제 생일은 5월 15일이에요. 결혼 첫 해에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기뻤죠. 2년째 생일날에 남편은 회식 있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생일을 까먹은 것 같았어요. 3년이 되던 해 출근 전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 내 생일이야. 아, 그랬지. 미안. 회사 일이 바빠서. 아침에 말했음에도 그 작은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어요. 4년째부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남편은 바빠서 신경 못 쓸 거야 라며 혼자 위로하고 넘어갔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제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매년 남편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샀고 아이들이 둘러앉아 축하해줬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우와, 케이크다. 남편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딸이 제게 물어왔어요. 엄마 생일은 언제야? 그 말에 남편이 머쓱하게 물어왔어요. 당신 생일이 언제였지? 아이들도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생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원비, 과외비, 학비가 많이 들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죠. 여보,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할까? 곧 아들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돈 들어갈 때 많잖아.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여자가 돈 벌려고 나가면 애들은 누가 돌봐?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왠지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눅들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은 비쌌습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하고 첫 방학에 집에 왔어요. 엄마 빨래. 빨래 바구니를 제 앞에 던졌어요. 엄마 밥 줘. 엄마 방 청소 좀. 대학생이 된 아들은 엄마가 당연히 뒷바라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어요. 딸도 비슷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후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빨래 봉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빨아줘. 나 내일 나가야 해. 엄마, 이 옷 다림질해줘. 엄마,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 있을까 일찍 깨워줘. 딸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죠. 막내 아들도 자랐어요. 막내는 특히 심했어요. 엄마, 여기 치워. 엄마, 이거 갖다 버려. 엄마, 저거 좀 갖다 줘. 저는 심부름꾼이었어요. 어느 날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막내가 왔어요. 엄마, 왜 거기 앉아 있어? 저녁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엄마는 집에서 노는데 뭐가 피곤해?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게 막내 눈에는 집에서 노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냥 잘못 키운 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이 58이 되던 때 남편은 은퇴했어요. 저는 53이었어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친 남편은 집에 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TV를 켜서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여보, 물 좀. 여보, 커피 좀. 여보, 리모컨 어디 갔어? 여보, 배고픈데 뭐 없어? 하루에 수십 번을 불렀어요. 점심을 차려주면 남편이 말했어요. 이게 뭐야? 아침에도 이거 먹었잖아. 미안해. 다른 거 해줄게.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실컷 차린 밥상을 물리고 짜장면을 시켰어요. 먹고 나서 설거지는 제가 했죠. 오후에는 남편이 낮잠을 잤어요. TV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저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불렀어요. 여보, 저녁 언제 먹어? 여보, 맥주 좀 갖다 줘. 여보, 안주 좀 만들어 줘.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안주를 요구했어요. 여보, 나도 좀 쉬면 안 될까?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왜 이제 당신이 그래?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뭐가 피곤해? 나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고생했어.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야. 당신은 맨날 집에만 있잖아. 맨날 집에만 있다고요? 하루 세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은행 가고 병원 가고 그게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퇴 후 남편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밥이 너무 되게 됐어. 국이 너무 싱거워. 이 반찬은 어제도 먹었잖아. 김치가 너무 짜. 매 끼니마다 불평불만이 득했어요. 처음엔 남편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 저녁 준비 좀 해줘. 갑자기? 몇 명이나? 4명, 6시쯤 올 거야. 그때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황급히 장을 보러 갔어요. 고기 사고, 채소 사고, 술 사고.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6시에 친구들이 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저는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음식을 내오면 남편이 말했어요. 아, 우리 마누라가 요리를 잘해. 친구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가고 나면 설거지가 산더미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해 자고 있었어요. 주말에 아이들이 가끔 왔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어요. 딸도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막내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회사 생활로 바빴죠. 아이들이 오면 제가 밥을 차렸어요. 엄마, 우리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 김치전도 해줘. 엄마, 애들 먹을 것 따로 해줘야 해.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지우 우유 데워줘. 미지근하게. 엄마, 지우 기저귀 갈아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손자들 돌보는 것도 제 일이 됐어요. 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요. 한 번은 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설거지 좀 도와줄래? 큰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요? 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새언니 힘들대. 엄마가 하면 되잖아.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시간이 많다고요? 저는 그냥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아이들은 금방 떠났어요. 엄마, 우리 먼저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엄마, 반찬 좀 싸줘. 우리 집 가져갈게. 반찬을 싸주면서 물었어요. 자주 와. 너랑 애들도 보고 싶어. 엄마, 바쁘잖아. 시간 나면 올게. 하지만 지들 필요할 때만 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시댁에 가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동생네, 시누이네, 우리 가족까지. 20명 넘게 모였죠. 음식 준비는 며느리들이 했어요. 저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시누이요. 시누이는 언니였지만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올케, 이거 좀 해줘. 나 애들 봐야 해. 올케, 저거 좀 가져와줘. 나 다리 아파. 결국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상을 차리고 나면 다들 먹기만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또 음식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면 남자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설거지 빨리 끝내고 후식 좀 내와. 네, 어머니. 후식 준비하고 차 준비하고 과일 깎아내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힘들지. 하지만 어쩌겠어? 며느리니까 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때까지도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혼자 위안 삼았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늙은 여자가 있었어요. 흰머리가 가득하고 주름이 깊고 눈가가 처진 여자요. 58살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고 30년 넘게 저는 뭘 했을까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취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누구 엄마, 누구 남편으로만 살았던 걸까요?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제 환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가족들이 기억할까요?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좋은 아침. 응.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혹시 남편이 기억할까 싶어서 기다렸어요. 여보, 밥 먹어요. 응.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날? 오늘 무슨 날이야? 애들 오나? 아니, 그냥 그럼 됐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남편은 나가버렸어요. 역시나 제 생일, 그것도 환갑도 기억 못 해주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늘 그랬던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큰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에요. 다음에요. 딸한테도 보냈어요. 지은아, 오늘 시간 되니? 엄마,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바빠요. 막내한테도 보냈어요. 민성아, 오늘 엄마 밥 먹으러 와. 엄마, 오늘 약속 있어요. 주말에 갈게요. 모두 바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내내 멍하니 혼자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남들은 여행도 가고 한다던데 저는 60살 생일에 라면을 직접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TV를 켰더니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앞에 두고 초를 불고 다들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고 눈앞에 있는 라면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을 닦고 먹지 못한 라면은 버렸습니다. 제 환갑의 밥상을요. 밤 9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잘 놀다 왔어? 응, 골프 재미있었어. 저녁은 먹었어? 친구들이랑 먹었어. 남편은 샤워하고 방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30년 넘게 무얼 바라고 살아왔던 걸까? 그냥 애들 건강히 크길 바랬고 남편 아프지 않길 바랬을 뿐이었는데 남편 생일마다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 사고 선물 준비했고 아이들 생일마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케이크 사고 파티를 해줬어요. 돌이켜보면 정작 제 생일엔 매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나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두 번 있었을까 제대로 축하받은 적이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큰 걸 바랬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참고만 살았던 걸까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라는 소리로 애써 혼자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생일도 없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 투명인간으로? 가전제품으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죠. 밥을 다 먹은 남편은 혼자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신분증.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나 나갈게. 어디? 장 보러? 아니, 그냥 나가는 거야. 언제 와? 모르겠어. 연락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심 없다는 듯이요.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집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었어요. 미경이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오랜 친구였죠. 미경아, 나 좀 재워줄래? 순이야? 무슨 일이야? 말하면 긴데 몇 일만 있어도 될까? 그래 들어와. 마침 혼자 적적했는데 잘 됐다 얘. 미경이 집에서 짐을 풀었어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모든 걸 말했어요. 33년간의 이야기를요. 미경이는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순이야, 너도 참 많이 미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그러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 내가 없더라고.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신세 좀 질게. 그래, 오래 있어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저녁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친구 집이야. 언제 와? 저녁 준비 안 돼 있는데. 나간다고 했잖아. 알아서 챙겨 먹어. 뭐라고? 왜? 저는 더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응, 엄마가 좀 쉬려고. 엄마, 쉬는 건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아빠 혼자 집에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어른이야. 혼자서도 잘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아, 엄마는 좀 편하게 며칠 쉬면 안 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얼른 집에 가세요. 아빠가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큰아들은 아빠 걱정만 하더라고요. 제 걱정, 아니, 제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엄마 생일이 언젠지 알아? 엄마 생일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였어. 네 엄마 생일. 그것도 환갑. 아, 그랬구나.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깜빡한 게 아니야. 넌 처음부터 몰랐어. 전화를 끊었어요.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엄마가 좀 쉬고 싶어. 엄마 그동안 집에서 계속 쉬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아빠 혼자 있잖아요. 아빠도 어른이야. 엄마가 이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은 주위 사람들 걱정까지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생일이 언젠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였어. 죄송해요. 괜찮아. 익숙해.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도 없었잖아, 니. 전화를 끊었어요. 막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른 집에 가세요. 아빠 혼자 있어요? 그래? 네, 어제 저녁도 라면 먹었대요. 엄마가 밥 안 해줬으니까요. 아빠도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잖아. 엄마, 왜 이러세요? 정신 차려요.
33년 만에 정신 차린 거였어요. 그게 자식들한텐 이상해 보였죠. 민성아, 엄마 귀찮게 하지 마. 버릇없이 말하지도 마. 전화를 끊었어요. 미경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야 속이 시원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경이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가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지인한테 들었대요. 남편은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대요. 치킨, 피자, 짜장면. 집에서 요리는 안 하는 것 같대요. 아마 부엌이 엉망일걸? 2주일째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몰라, 엄마도. 엄마, 우리 집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애들 좀 봐주세요. 지혜가 출장 가야 하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아빠한테 부탁해봐. 아빠요? 아빠는 애들 못 봐요. 아빠는 애들 다루는 법을 몰라요. 엄마가 해주셔야죠. 내가 왜 그래야 해? 미안하지만 못해. 엄마, 민준아, 내 아빠한테 부탁하든지. 지혜 보고 일 그만두라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 구하든지 해.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반찬 좀 갖다 줘요. 김치랑 된장이요. 우리 집 떨어졌어요. 마트에서 사 먹어. 엄마가 만든 게 맛있잖아요. 왜 매번 해주다가 갑자기 그러요? 미안. 엄마 바빠? 엄마가 뭐가 바빠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은아, 엄마는 33년 동안 내 반찬 만들어줬어. 이제 내가 만들어 먹어. 엄마,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너희 아빠랑. 그동안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이야. 3주일째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집이 엉망이야. 빨래가 산더미고 설거지도 안 돼 있어. 언제 올 거야?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부엌 싱크대가 막혔어. 어떻게 하는 거야? 업체에 전화해.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 인터넷 검색해.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미쳤어? 30년 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여보, 33년 동안 난 그 집에서 뭐였어요? 제 생일 몇 번 챙겼어요? 뭐? 한 번이라도 케이크 싸운 적 있어요? 선물 준 적 있어요? 축하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나한테는. 애들은 아빠 힘들다 아빠만 고생한다. 엄마는 집에서 쉬잖아 놀잖아 하면서 지들 종인 줄 알아. 에이, 그런 걸 가지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 그래, 그깟 생일 뭐 대수라고. 나도 내 생일 안 챙기는데. 당신은 내가 매년 챙겨주잖아 애들도. 그랬나? 모르겠지 당연하게만 받아왔으니. 당신 지금 삐친 거야? 생일 때문에? 삐친 게 아니야. 그냥 지쳤어. 당신도 애들도 지긋해. 뭐가 지쳐?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나는 30년 동안 밖에서 고생했어. 편하게 살았다고 하 여보. 마지막으로 물을게. 당신한텐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무슨 소리야? 내가 하루에 뭘 하는지 알아?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다인 것 같아? 그게 뭐 어때서? 집안일이 그런 거지. 남들도 다 살아. 그럼 네가 해봐 그 집안일. 그리고 네가 다른 남편들처럼 잘하진 않잖아. 뭐? 다른 집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도 위한다더라. 내가 등신같이 네 말만 듣고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 이제부터 내가 하던 일, 이제 네가 다 해보라고. 한 달만이라도? 당신 지금 나보고 집안일 하라고? 내가 왜? 이제 내가 안 할 거니까 하루 세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장보고, 은행 가고. 한번 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4주일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 울어? 지우가 아파요.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병원 데려가. 지우가 너무 보채서 혼자 못하겠어요.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지은아, 넌 엄마야. 내가 해야지.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제발요. 지은아, 엄마도 너희 새 키웠어. 혼자서. 너도 할 수 있어. 엄마는 달랐잖아요. 뭐가 달라? 엄마는 엄마니까요. 엄마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도움 없이도 살아야 하나요? 지은아, 너도 지우한텐 네가 엄마야. 내 남편한테 도움 청해. 남편은 회사 일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 그래. 시어머니는 안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는 수밖에.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5주일째 큰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경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싫어. 엄마, 우리 다 힘들어요. 아빠도 힘들어하시고 우리도 엄마 없으니까 불편해요. 난 너무 편해. 뒤치다꺼리 할 사람도 없고 불편하면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지.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답지 않아요. 민준아, 엄마다운 게 뭔데? 희생하고 참고 가족 위해 살고. 그게 엄마의 의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아니야. 너희들 잘 키워보려고 참은 것뿐이야.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네가 살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니? 그건 한 번이라도 설거지 도와준 적 있어? 빨래 같이 한 적 있어? 청소 도와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엄마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엄마가 하시니까. 엄마가 하니까 너희는 안 해도 되는 거지. 편하지? 엄마, 민준아, 이제 내가 해봐. 내 와이프 도와주고 내 아이들 돌보고. 엄마 없이 살아봐. 큰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6주일째 막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 양복 어디 있어요? 집에 있겠지. 못 찾겠어요? 엄마가 어디 뒀는지 알잖아요? 민성아,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찾아. 엄마가 정리해 놓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리해. 엄마, 내일 면접인데 양복 없으면 어떡해요? 새로 사든지 다른 거 입든지 해. 엄마가 왜 이래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민성아, 엄마도 사람이야. 24시간 내 심부름꾼이 아니라고. 심부름꾼이요? 엄마가 왜 심부름꾼이에요? 아니면 뭐야? 넌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저는 그냥 엄마니까. 그래. 엄마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 전화를 끊었어요. 8주일째 남편이 다시 전화해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좀 돌아와. 나 혼자 못 살겠어. 왜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은 엉망이고 옷도 없고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도 사람인데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못해. 평생 안 해봐서 몰라. 나라고 해봤던 일인 줄 알아? 하다 보면 늘어. 그러니 이참에 좀 배워. 내 나이가 몇인데 배워. 나도 배웠어. 23살에 결혼해서 모든 걸 배웠다고. 시어머니한테 욕먹어가면서 혼자 배웠다고? 당신은 여자니까 그런 거 잘하잖아. 여자라서 잘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안 돼서 배운 거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처음으로 남편이 사과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미경이에게 미안했지만 적적함이 컸던지 같이 있는 걸 좋아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림도 그려보고 취미생활도 찾아보고 미경이와 재밌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 셋 다 미경이 집에 왔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가족들이 제 앞에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요? 당신 생일 잊은 거, 그리고 33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한 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했어요. 나는 당신이 집안이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 알았어. 당신 없이 3개월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밥 하나 제대로 못하겠고, 청소하면 허리 아프고,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당신이 날 33년 동안 종부리듯이 시킨 일들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뭘 해주셔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그냥 엄마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혜랑 애들 키우면서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우리 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가 집 나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지후 아플 때 너무 막막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이런 걸 혼자 다 하셨구나 싶었어요. 막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를 심부름꾼처럼 대한 거. 양복 못 찾아서 면접 망쳤어요? 처음엔 면접 망쳤다고 화도 났었는데 그제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제 모든 걸 챙겨주셨구나.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집에 가요. 제발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돌아가면 뭐가 달라져? 똑같이 나만 계속 힘들걸? 제대로 엄마를 모실게요. 어떻게?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도 자주 갈게요. 그냥 반찬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엄마 보러 갈게요. 막내가 말했어요. 엄마, 제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안 시킬게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배울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당신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같이 할게. 정말요? 응, 3개월 동안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어. 33년 동안 혼자서 다 하고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불평 많이 했어요. 당신들이 안 들었을 뿐이죠. 미안해. 이제는 들을게. 약속해. 모두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 생일 앞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매년 5월 15일 기억하세요. 잊지 않을게요.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밥 차리면 잘 먹었습니다. 빨래하면 고마워요. 청소하면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할게요, 엄마. 마지막으로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24시간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인정해주세요. 당연하죠. 엄마도 쉬셔야죠.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만 집으로 자. 모두 일어나서 저를 안았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긴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3개월 만이었죠.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아들들이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저녁 먹을래? 내가 해줄게. 당신이요? 응, 배웠어. 3개월 동안. 남편이 부엌으로 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이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맛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 응, 고마워요. 남편이 웃었어요. 나도 할 수 있네. 하하. 식사 후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설거지하는 동안 제가 쉬고 있다니. 다음 주 큰아들이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큰아들이 작은 종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늦었지만 생일 선물이에요. 열어봤어요. 목걸이였어요. 예쁘다. 엄마 생일 이제 절대 안 잊을게요. 딸도 왔어요. 엄마, 이것도요. 제 선물이에요. 가방이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 사랑해요. 막내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요. 늦은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민성아. 세 자식이 모두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3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 일 이후 1년이 지났어요. 제 61세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에 장식이 돼 있었어요.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있었어요. 큰 케이크였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이 났어요.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이었어요. 초를 불었어요. 소원을 빌었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수채화예요. 미경이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미술학원에 다녀요. 오전 시간에요.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나 혼자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먹고 싶어서 와. 남편은 결혼 초기처럼 다정해졌어요. 그리고 혼자 먹는 거에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33년 동안 우리 가족 돌봐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야 말하네요. 늦었지? 늦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들으니까 좋아요. 저는 오늘에서야 드디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순이에요. 투명인간도 가전제품도 아닌 김순이. 가족들은 제 존재의 노고를, 희생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고마워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엔 저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제 자신을 반성할 겸 이렇게 사연을 보냈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생일이 있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내세요. 저처럼요.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